경남의 농촌 지역들, 주민들의 노령화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해 있죠. 이런 위기 속에 전국농민회 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의 새로운 수장을 맡게 된 조병옥 의장을 만나서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의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려운 시기에 의장직을 맡으셨는데요. 농촌이 위기인 만큼 농민에도 일할 사람이 부족하고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각오로 이끌어 가실 생각이신가요? 감염병 위기의 문제가 닥쳐가 있는 상황이고 또 기후위기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타격받는 것이 농업의 문제인데 이 상황에서 이제 또 부경연맹 의장을 맡은 상황이니까 상당히 이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농민들에게 실익이 될 수 있는 농정의 방향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좀 고민을 하면서 새로운 좀 농정, 그다음에 농민들에게 좀 현실에 좀 다가서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농정의 틀을 좀 만들고 싶은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경남에서 올해부터 농민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성과 중에 하나인데 연간 30만 원 정도의 수당이 농민들에게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회에서는 이 농민수당을 법제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 식으로 좀 추진하고 있나요? 우리 농민들이 나서서 서명을 4만 5천 명 이상을 받아가지고 도 조례를 통과시켜서 거기에 의해서 경상남도가 예산을 마련해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정책이어서 달리 말하면 농민들이 주도해서 만들어낸 주요한 농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이 농민수당이 지방자치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농민단체에서는 이것이 법제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공익적 가치를 어떻게 판단하고 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많았지만 그 가치를 인정해서 지급하는 경우는 사실상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해 준 것은 이번 농민수당이 처음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가치를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제대로 인정을 해서 보장하는 것이 옳다라는 게 저희들의 주장이어서 법제화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기후변화에 따른 친환경 농업이 큰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이 정책이 현실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친환경 농업을 하신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얘기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는 농민들의 의식개혁도 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친환경 농업과 관련돼서는 정부가 다시금 좀 재고를 해서 어떻게 확산할 것인가만 골똘할 것이 아니라 그 확산에 따르는 농민들에게 어떻게 보장을 해줄 것인가를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봐지고요. 우리 농민들 또한 소비자들에게 품질 좋고 건강하고 신선한 그러한 먹거리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농업의 구조 그럴 때만이 저는 소비자들이 우리 농업을 믿고 지켜줄 거라고 보거든요. 정부와 지자체와 행정과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발맞춰서 나가야 된다. 근데 이거 뭐 쉽지는 않은 과제이긴 하겠지만 전국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가야 될 거라고 봐집니다. 예, 농정 예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올해 6월에 있는 지방선거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농민에서 바라는 도지사 후보 또는 시장 후보들에게 바라는 정책이라든지 또는 공약 제언이 있을까요? 중요하게는 경상남도의 농정 예산과 관련돼서 새롭게 좀 재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한 8천억이 넘는 농정 예산을 가지고 있는 도거든요. 근데 이 8천억이 넘는 예산이 어떻게 투입되고 쓰이고 있느냐의 문제는 제대로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기존에 간행대로 해왔던 대로 하고 있거든요. 이 8천억이 넘는 예산 중에 다수의 예산이 간접보조 예산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부담 얼마에 행정보조 얼마 이렇게 쓰인다는 거죠. 이게 100%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엄청난 함정이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재원들의 대부분은 농기업이나 그것을 만드는 회사에게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농촌 개발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권역개발 사업, 마을 가꾸기 사업, 그 다음에 뭐 녹색농촌 여러 한 25개 정도의 농촌 개발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 사업들은 근본적으로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난 농민들 간의 갈등, 그 다음에 진행하는 사람과 진행하지 못하는 사람 간의 갈등, 그 다음에 돈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해서 상당히 마을의 공동체를 깨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논의해 봐야 된다. 이 부분 말고도 많죠. 예산과 관련돼서는.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